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최고위원으로서 좀 소감이 좀 어떠신지? 1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변변한 대선 후보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재직하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했었고, 우리 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보수 정당의 이미지에도 맞고 또 정체성도 분명하다라는 판단에 사실은 영입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정권 교체까지 이르게 됐으니까 참 감개무량하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집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당의 소명인데,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선거운동에 매진했던 사람으로서는 참 가슴 뿌듯하고 벅찬 일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윤 당선인께서 입당하기도 말이 좀 많았잖아요. 지원을 좀 최고위원으로 하시고 지원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실까요? 당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정치 참여 선언은 했지만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대선에 출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무렵에 한번 만났어요. 같이 냉면을 먹으면서 제가 지금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3지대에서 중도 세력들을 다 규합한 다음 보수정당으로 들어옴으로써 외연 확장을 엄청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집권 가능성을 높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맞느냐 하니까 그러면 맞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허상이다. 왜냐하면 이게 중도 세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갈라지게 되어 있고 선거 때는 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중도인 사람은 투표장에 오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1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대표주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한민국, 가장 훌륭한 대한민국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권력을 쟁취하는 방법은 선거에 이기는 수밖에 없고, 선거에 이기는 것은 정치 세력의 규합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 하루빨리 입당하라 그랬죠. 24만 표에서 25만 표 사이 차로 당선이 됐어요. 이게 참 국민 통합이 그래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위원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실제 우리나라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정말 딱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났거든요. 우리가 대선에 승리했지만 윤석열을 찍지 않은 국민이 50%가 넘고 2위를 한 후보와도 불과 24만 몇천 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 나라의 운영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대결구도의 정치를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국회는 170석이 넘는 민주당 의석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야 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의미가 돼요. 국민과 늘 함께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야당도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이 정치력을 잘 발휘하고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70여 석으로 평화민주당으로 집권을 해서 여소야대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민련하고 연정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과 연정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정파적인 입장에서 서지 않고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것도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그 정파 대결 구도를 만들었거든요. 탄핵에 의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상대 진영인 이 보수 진영은 완전히 괴멸된 상태에서 집권을 했고, 또 자기들 실력보다도 훨씬 높게 총선에서 대승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그 배려, 상대에 대한 설득, 이해, 동의 이런 것조차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도 마음대로 운영했고, 이 조국 사태 같은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도 자기 편에 대해서 무한 그런 이익 집단으로 만들었고, 박원순 시장의 그 성범죄 이럴 때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논리로 갔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이 정권, 문재인 정권 자체에 대해서 거리감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아마 이제 정권을 움직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고 설득될 때까지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에 대해서는 굉장한 확신이 있어요. 민정수석실 폐지 이런 것도 다 띄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잘 듣지 못하는 국민의 여론을 많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은 늘 국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대통령께 좀 듣기 싫은 소리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이제 검찰 수사 내지 사법 문제를 총괄하면서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이 사법적인 권리를, 사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원래 민정은 그게 아니라 국민의 그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역할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어차피 법무부가 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보좌를 받으면 되지, 민정수석이 나서서 그런 사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고 대통령도 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아주 새 시대에 맞는 거라고 봐요. 초기의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띄우셨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폐지하겠다라는 완고한 뜻은 밝히지 않으신 걸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벌인 일을 보면 기가 막힌 경우가 많아요. 여성가족부가 쓰는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거를 진짜 이 여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몇몇 여성단체의 꼭 놀이터처럼, 그분들의 숙주처럼 이 여성가족부가 기능을 했거든요. 정작 우리 국민의 반이 여성이고, 특히 이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활동을 하고, 또는 힘든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 그 사건이 있을 때도 여당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렇게 이상한 일을 벌이는데 여성가족부는 끝까지 그 피해자를 돕거나 구제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거든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분명히 개혁되어야 되는 부처의 활동 자체가 개혁되어야 되는데, 저 부처를 이제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이런 때 이제 비겁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여성의 차별을 구조화한다, 구조적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는 거 아니냐, 마초다, 이러면서 일종의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 반대하고 나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이 문제도 민주당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좌파는 큰 좌파도 아니에요. 진짜 좌파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갖다 놓고 그걸 금과옥조로 여기게 되잖아요. 소득이 주도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해야 소득이 따라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이야기를 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